안녕하세요. 교통계획 및 실험 과목에서 한 학기 동안 연구한 주제인 에어택시를 이용한 서울 근교도시 신규 교통망 제한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비행청년조입니다. 발표의 목차는 연구 배경이 되는 에어택시 관련 자료 조사, 연구 내용이 되는 예비 노선 구상 근거 및 예비 노선 검증 및 개선, 한계점, 연구 의의의 순서입니다. 에어택시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도심에서의 이동 효율성을 극대화한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를 뜻합니다. 항공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고도인 400m에서 600m 상공에서 운행 계획 중이고 아직 어느 나라에도 도입된 바 없는 신기술이어서 연구가 활발한 단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에어택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실증 노선이 교통 혼잡 해결 및 수도권 이동시간 단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고 에어택시의 목적을 다시 고려해서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노선을 설정해보자는 생각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에어택시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로드맵 및 여러 논문들을 조사하였고 조사를 통해 에어택시의 도입 배경이 교통체증의 소호 및 수도권 이동시간 단축인 것, 관련 법제도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미흡한 점, 경로 설정 시 크게 5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저희는 학부생 수준에서 고려할 수 있는 교통 및 인프라, 즉 경로 설정 및 정류장 위치 결정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예비 노선을 구상해보고 다양한 측면에서 예비 노선을 검토 및 수정하여 최종 노선을 제안해보려 합니다. 우선 예비 노선을 임의적으로 설정해야 했는데 교통체증 해소 및 수도권 이동시간 단축이라는 목적을 고려하여 경기도에서 서울로의 출근 통행량을 기준으로 예비 노선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를 각각 지나는 4개의 예비 노선이 탄생하였고 그 예비 노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천 노선은 부천을 기점으로 시흥 IC를 경유해 종점 삼성역까지 향하는 노선입니다. 고양 노선은 일산 킨텍스를 기점으로 한강을 따라 서울에 진입한 후 종점 삼성역까지 향하는 노선입니다. 용인, 성남 노선은 용인을 기점으로 경부고속도로 축을 따라 양재 IC까지 올라온 뒤 종점 삼성역까지 향하는 노선입니다. 남양주 노선은 화도읍, 진접읍에서 출발해 남양주시를 거쳐 한강을 따라 삼성역으로 향하는 노선입니다. 예비 노선을 설정했으므로 에어택시라는 공중이동수단의 특성을 고려해 여러 조건들을 검토하였는데요. 가장 먼저 공역 조건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보이는 사진은 왼쪽 위부터 우리나라 서울, 경기도의 주의공역, 통제공역, 관제공역, 비관제공역입니다. 앞선 중간 발표 연구를 바탕으로 알게 된 사실은 각 노선들은 비행금지구역을 지나지 않고 민간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인 에어택시는 비행제한구역에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공역과 관련해서는 크게 수정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고소득 가구 및 평소 주 통행 구간을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계층이 에어택시를 교통수단으로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한 선행문헌의 분석 결과를 참고해 노선별 교통 데이터 및 경기도 시군별 소득 수준 데이터를 조사했습니다. 노선별 교통 데이터로는 다음과 같이 서울 간 수단 통행량과 목적 통행량, 노선상 도시의 승용차 등록 대수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출근을 목적으로 서울로 통행하는 인구수, 자가용을 이용해 통행하는 인구수, 승용차 등록 대수 모두 노선 2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뒤로는 노선 3, 노선 1, 노선 4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득 수준 데이터입니다. 국토교통부의 2025년 에어택시 로드맵에 따르면 운임 초기에는 인천공항부터 여의도까지 약 40km 거리 기준으로 예상 비용이 약 12만 9,5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1km당 약 3,000원으로 계산되는데 모범택시의 1km당 2,500원을 상회하는 요금으로 에어택시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실현되기 전까지 주소요층은 고소득 가구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기도 내의 소득 수준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소득 수준의 경우 고소득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과 지방세 데이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해 보았습니다. 아파트 가격으로도 소득 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피드백이 있었으나 저희는 정류장을 최대한 휴게소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사 결과 노선 2, 3, 4, 1 순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종합하자면 잠재적 수요와 관련해서는 노선 2가 가장 매력적인 노선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노선상 위험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3가지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고층 건물 주변 위험 구역 파악을 위한 건물 데이터 활용, 두 번째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착륙 지점을 고려한 헬기장 데이터 활용, 세 번째는 주차 구역 확보 및 확장성을 고려한 휴게소 데이터 활용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 저희는 새로운 예비 노선을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빌딩 데이터에서 100m 이상의 고층 건물 데이터를 추출하여 직경 1km의 위험구역에 대한 고려를 실시하였습니다.
1km의 수치는 대략 시속 300km로 운행되는 에어택시의 유인 운행 시 인지 반응 시간 1초에 대해 5초가량의 유예가 존재한 수치입니다. 정지해 있는 장애물을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운행하게 될 추후 무인 운행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낮겠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노선과 위험구역이 겹치는 구간 위주로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노선 1번부터 4번까지의 분석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고려한 데이터는 헬기장 위치 데이터입니다. 장애물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요인은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비상 착륙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에어택시 비상 착륙과 관련해 이미 주변에 헬리포트를 활용하는 방안이 알려져 있었고 수도권의 헬기장 데이터를 활용해 현재 설정한 예비 노선이 이러한 헬기장 데이터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비교하여 타당한 노선 선정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직경 500m의 헬기장 위치입니다. 헬기장 위치는 위험구역과는 달리 에어택시의 상태에 따라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겹치는 구간을 확인하기보다는 현재의 경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자 했습니다. 각 노선별 가까운 헬기장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용한 데이터는 휴게소 위치 데이터입니다. 에어택시의 예상 주 수요층인 고소득 계층은 에어택시의 정류장에 오기 위해 대중교통이 아닌 승용차를 이용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에어택시의 정류장은 충분한 주차 공간이 확보된 공간이어야 했고 버티보트를 설치할 수 있을 만한 넓은 부지를 가진 시설이어야 했습니다. 고민을 거듭한 결과 휴게소가 적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고 휴게소는 위 조건들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뛰어났습니다. 이러한 휴게소 데이터를 활용하면 현재 예비 노선에 합류하기 위한 새로운 정류소 개념으로 수요를 늘릴 수 있고 수요가 늘어 이용객과 노선이 많아지면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가격을 내리는 과정으로 연계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선별 개선 사항과 변경점들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습니다. 공통적으로 현재 식별된 위험구역 내에서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개발과 관제 시스템의 철저한 도입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방안이 타당하며 비행 금지 구역과 같이 향후 부득이하게 고려하게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헬기장은 경로상 긴 구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타당하며 현재는 헬기장이 존재하는 구역으로 경로를 수정하거나 고려해서 신설하는 방안이 타당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휴게소와 같이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버스 정류장처럼 전부 정차하는 시스템이 아니므로 휴게소에서 기존 노선으로 합류하는 방식이 타당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추가 노선을 잇는 방식으로 고안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분석한 노선별 위험 요인 검증, 헬기장 위치 데이터 분석, 휴게소 위치 데이터 분석을 완료한 후 예비 노선에서 구상한 각 노선별 경로를 개선시켜 보았습니다. 노선 1의 경우 건물로 인한 위험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고 이로 인해 예비 노선에 비해 큰 노선 변경은 없었습니다. 헬기장 위치 데이터 분석 결과 예비 노선에서 약간 남쪽으로 우회하는 경로를 설정한다면 노선과 헬기장들이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노선에서 틀을 크게 변경해야 하는 특별한 요인들이 없었으므로 휴게소 위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선 인근 휴게소들에서 삼성역으로 향하는 노선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노선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건물로 인한 위험 요인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판교 IC 부근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올라오는 노선에서 판교 IC에서 직접적으로 강남으로 직결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수정했습니다.
헬기장 위치 분석 결과 기존 노선에서 앞에 서술한 방향으로 노선을 수정하게 된다면 노선과 헬기장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노선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서울로 진입하는 노선이 아닌 판교 IC에서 직접적으로 강남으로 직결하는 노선 수정안을 바탕으로 휴게소 위치 분석 결과를 추가해 노선 인근 휴게소들에서 삼성역으로 향하는 노선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노선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노선 3의 경우 한강을 따라 비행한다는 특성상 건물로 인한 위험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습니다. 헬기장 위치 분석 결과 한강을 따라 비행하는 특성상 헬기장이 노선상에 거의 없었지만 한강공원과 한강 둔치의 개활지로 인하여 헬리콥터보다 작은 드론의 특성상 안전 확보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노선에서 변경할 특별한 요인들이 없었으므로 휴게소 위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선 인근 휴게소들에서 삼성역으로 향하는 노선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노선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노선 4의 경우 건물로 인한 위험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습니다. 헬기장 위치 분석 결과 노선과 헬기장이 떨어져 있었고 이를 헬기장 방향으로의 노선 수정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노선에서 큰 변경 요인들이 없었으므로 헬기장 방향으로의 노선 수정과 함께 휴게소 위치 분석 결과를 추가하여 기존 노선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분석한 다양한 요인들로 간단한 수요 예측 및 공간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개선된 노선을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조의 이러한 연구 방식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선 직접적인 설문조사와 데이터를 이용한 것이 아닌 간접적인 데이터를 이용해 수요 예측을 한 것과 사회경제적 지표의 습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지 못한 점입니다. 이렇게 한 학기간 에어택시의 노선 선정에 관한 연구 결과 저희 조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 도시에서 서울 주요 시내 거점으로 접근 가능한 에어택시 노선을 선정했습니다. 국내 에어택시 사업이 과도기적 시점을 지나 실제 교통수단으로서 활용이 가능해지는 경우 에어택시 노선 선정에 필요한 지표들과 여러 고려사항들을 적용한 예비 노선들을 제시했습니다. 여러 제약사항과 부족한 표본들에도 불구하고 연구 과정을 통해 구체적 노선 선정 시 고려사항들을 분석하고 분석사항을 통해 선행 연구로 제시된 실증 노선 말고 실제 에어택시 운용이 가능한 다양한 노선들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조가 이끌어낸 연구 결과와 그 한계점들을 바탕으로 향후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에어택시 및 드론 물류에 맞는 새로운 법률안 개정, 두 번째 과제는 AI 자율운행과 버티포트 주변 및 운항 경로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안전 문제 해결, 세 번째 과제는 비행 제한 구역에서의 운항 권리 확보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개선된다면 향후 에어택시 사업에서의 안정성, 경제성, 창의성 등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미래가 멀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비행청년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발표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하는 참고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